네, 좋은 제품을 애국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산양류 좋은 거 아시죠? 단백질, 네덜란드 단백질을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100% 네덜란드입니다. 하루에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단백질, 근육 빵빵합니다. 전화하세요.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특별 할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투본의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그 과천에서 그 법무부 앞에서 이제 집회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선관위 앞에서도 하고요.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뭐 답변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월 11일 오전에 네. 과천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 선관위에 대한 네.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해킹을 당했고 네. 국정원에서 그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오만하게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한 네. 그 중앙선관위를 수사해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네.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그 건의서를 접수를 시켰는데요. 네. 5월 11일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네. 그 접수된 문건을 받았다. 네. 그래서 그 사안은 4.15 선거, 4.15 총선에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고 네. 앞으로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민경욱과 김영신 그 두 사람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신 국바위원회 대표 목사이신데요, 네. 대표님이신데 그 두 사람에게 자세히 통보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거 뭐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자회견한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도 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좀 들여다보겠다는 쪽으로만 보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크게 해주세요. 화면. 네. 화면을. 지난 정권에서 저희들이 17건 무려 17건의 그 고소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네, 당사자로서 고소도 하고, 다음에 중앙선관위 혹은 부정선거와 관련됐다고 보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고발을 17건을 했었는데, 그때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네. 일괄 기각을 했었죠. 그랬죠, 예. 네, 일괄 기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참담한 심정으로 대법원의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뭐 날치기 뭐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검찰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언론도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것인데요. 네. 고소 고발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식 답변이 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말고 네. 또 하나 제가 고발인이 되고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네. 또 윤용진 변호사가 그 법률 대리인이 된 사건으로 또 하나 저희들이 그 고소를 한 게 있습니다. 고발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의 해킹 문제도 있지만 다음에 이 그 장관과 차관 역할을 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차장이 네. 그 아들 딸들을 지역에 있는 지방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중앙선관위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 그러게요. 그런 실습하는 사건에 거죠.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의 저희들 고소에 따른 그런 답변은 또다시 근일 내에 또 하나가 저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좋습니다. 근데 검찰청으로 이첩을 한 건가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대검찰청으로 이첩을 했다는 것이 이제 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예. 연락을 해야 되는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연락처라든가 네. 관련자의 뭐 검사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뭐랄까 일일이 다 챙기네요. 이런 기자회견하고 앞에서 그런 거를 내용을 이제 접수를 하고 이렇게 답장을 주고 바로바로 회신하고 바로바로 검찰청으로 또 이첩을 하고 이런 게 행동을 아주 빨리빨리 하네요. 네네. 그게 이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제 뭐 그냥 그 요식행위에 그쳤고, 예. 다음에 나중에 처리가 되는 걸 봐도 흐지부지 그냥 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5월 10일 날 했는데,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보낸 거는 이제 바로 보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니까, 네. 이들이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네. 부정선거 또 이번 선관위의 행태와 관련돼서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이런 항의 혹은 고발 고소 사태에 대해서 매우 발빠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아, 환영해야죠. 자,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요. 한동훈 장관의 그 관심과 앞으로의 책은 또, 뭡니까, 이렇게 점검하는 거. 그리고 선관위가요, 이제 우리 국토본이라든가 민경호 대표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왜 8건의 해킹 당한 거에 대해서 점검 안 받겠다고 버티다가, 또 최근에는 받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좀 꼼수라고 보십니까? 진정성에 저희들은 의심을 가집니다. 의심 왜냐하면 갖죠. 예. 강찬호 기자가 네. 이제 특종을 했고 거기에 이제 TV조선이 이제 끼어들어서 특종 경쟁, 기사 경쟁이 나서 네. 이제 몇 번 기사가 이제 툭탁거렸고요. 다음에 네. 이제 그 기사로 해서 여당이 이제 힘을 써서 여당이 주체가 돼서 선거를 주재하는 국회의 행안위원회가 네.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고 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행안위가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강찬호 기자가 이제 일보를 터뜨렸는데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선관위가 국정원의 서비스, 그러니까 시스템 점검 요청 혹은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나왔습니다만은 네. 어제 있었던 그 중계를 봤더니 박찬진 이사가 사무총장이 네. 뭐 사무총장이라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은 무슨 사무국장 뒤처리나 하는 뭐 잔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으로 아실 텐데 아니 선관위 사무총장은 어마어마하죠. 네. 예, 박찬진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런 거를 국정원이 알려준 적도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점검을 펼치겠다. 그런 걸로 말싸움을 계속 벌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있는 확답을 어제 텔레비전 중계되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요. 제가 어저께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하나는 박찬진 이 사무총장의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한테는 국정원이 보내온 이메일이나 북한이 보내온 이메일이나 네. 똑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보내온 해킹 메일이나 국정원이 보내온 메일이나 저희들은 똑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미친놈이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헐.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북한이 해킹을 한 북한이 보내온 해킹 메일을 당신들이 열어봤으니 점검을 해야 됩니다라고 국정원이 보낸 메일을 갖고 두 개를 동률선상에 보내면서 북한이 보내온 해킹 메일이나 국정원이 보내온 메일이나 저희들은 똑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네. 그
받고 뭐 얘기하는 그 오만한 그 태도가 아주 그냥 눈에 역력하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평상의 방식으로 국정원의 이런 조처까지 마다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평상의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박찬진 이나 그 차장이나 자기 아들 딸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특채를 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특별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그동안 미진하게 이 부정선거를 바라봤고 선관위를 그렇게 우리처럼 벌어보지 않았던 국힘당도 어떻게 장제원 그 상임위장이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 막 질타를 하더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건 여야의 관계가 없고 네. 국회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고 네. 국가 시스템에 도전을 하는 행위니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를 해야 하는데 어제 봤더니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선관위를 질타하는 것을 막아서서 큰 싸가지가 없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옹호를 하다가 결국은 퇴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인가요? 민주당하고 저 선관위하고 한 편이에요. 민주당과 선관위. 선관위와 북한이 한 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북한과 예. 예, 북한에서 해킹한 거를 그렇죠.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선관위 편을 드는 민주당 이 셋이 한 편이라고 보지 않으면 누가 한 편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어제 장제원 상임위원장이 잘했고요. 네. 다음에 거기에서 또 눈에 띈 게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 김웅 의원은 지금까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준석과 같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어제는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냐 하면 북한에서 해킹 메일을 보냈는데 네. 북한에서 해킹 메일을 보낸 거를 당신들은 안 받아봤다고 하면 국정원은 보냈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안 받았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국정원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책임자를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네. 그럼 당신도 만약에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 자리에서 내려올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잘했네. 예. 아주 똑똑하게 잘하더라고요. 예. 그거 또 뭐냐면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어볼 것이다. 뭘 훔쳐갔다. 누가 훔쳐갔느냐? 도둑이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정보를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묻질 않는다 도대체. 네. 예, 북한이다라고 묻질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럴 리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이상하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소쿠리 투표 사태로 자기가 행안위원이니까 선관위에 가서 질의를 내가 했었다. 과거에. 그런데 너희들의 답변 중에 이렇게 골 때리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내가 지금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걸 공개할 경우에 당신네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지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겁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홍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겁만 주라고 또 당신만 알라고 세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밝혀야죠. 그렇죠. 예. 밝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죠.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김홍 의원이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중앙선관위가 이런 놈들이구나라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소쿠리 선거와 관련된 질문을 하다가 그 답을 듣고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이제 학을 뗀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의 자신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니까 네. 그걸 유보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그 일단을 어제 펴보였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김웅 의원 네. 똑똑하던데 똑똑한 김웅 의원이 해야죠.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가 되니까 네. 중앙선관위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발언이나 혹은 당신이 보게 된 사실이나 이것을 네.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네. 번째, 시간이 있을 때 이봉규 TV 동영상에 잘 나와 있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아, 예, 그래야죠. 김웅뿐이 아니라 국힘당 국회의원 빠지단 사람들 꼭 봐야 돼요, 이거. 예. 대표님, 네. 그거 그저께가 한 달이었거든요. 네, 한 달이. 예. 한 달 됐는데 10만 명이 봤습니다. 아, 10만 명이 봤습니까? 모르셨죠? 아, 전체 합계를 전 안 내봤는데. 아니 그거를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예. 그러니까 한 50명 본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찾아가지고 예. 합산을 했는데 그저께 4월 15일 네. 아니 5월 15일 4월 15일 날 저희들이 시사회를 했으니까요. 예. 5월 15일 현재 10만 500 몇 분이 본 걸로 클릭수 해가지고 조회가 나와서요. 아, 예. 그래서 10만 명을 넘어서 돌파했습니다. 아, 그죠. 문재인이 수억 원 들여가지고 한 거 6만 명대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 이겼네. 다 그냥 뭐 공짜 표 주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이겼네요. 저희들, 예. 아, 당연한 거죠. 엄청 당연히 예, 이겨야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우리 포스트 펭귄 절벽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린 민경욱 대표를 위시로 해서 우리 그동안의 애국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 이런 다큐멘터리에 또 말하자면 흥행 관심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의 이런 관심, 그다음 속전속결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답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행안위에서의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다 이게 물길이 지금 터지고 있다, 조금씩 터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누가 움직입니까? 국정원이 움직였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일부 깨인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조선일보, 다음에 TV조선,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네. 움직이고 계속 해주던 파이낸스 투데이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 네, 다음에 국회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가 움직이고 있고 다음에 감사원이 있죠. 그렇죠. 예, 예. 네, 감사원이 있고 감사한다고 그러고. 검찰이 있고 법무부가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 없이 우리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이게 정말 물 들어올 때 배 줘야 된다고 노줘야 된다고 예. 이때 우리가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아, 이게 크죠. 이게 다큐멘터리가. 예.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전체가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네. 이렇게 물이 쫙 들어와서 한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예. 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 민경욱 포스트 펭귄과 외국 시민들이 함께하는 날이 곧 올 걸로 믿습니다. 예. 선한 싸움의 할렐루야, 승리.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제 지금 민경욱 대표 이제 보고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제 쫙 응축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곧 이제 진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벌써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언론이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요. 야, 이 선관위 이놈들 마치 물방울 다이아 왜 그때 언제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고관 정치인 집에 물방울 다이아가 없어졌는데 도둑놈은 물방울 다이아 거기서 훔쳤다고 경찰에서 불었는데 잃어버린 놈이 그 물방울 다이아 이제 구린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없어진 거 없어. 이거 기억나시죠? 마치 성관이가 북한에서 해킹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해킹 안 당했자 이제 이 도둑 뭐가 구리냐? 물방울 다이아 먹은 놈, 뇌물을 먹은 놈이 구려서 안 밝힌 것처럼 선관이 뭐가 구려서 북한의 해킹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냐?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